6시 27분째라고 했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 할 텐데요. 미국 증시의 1인자 이항용 의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봅니다. 3년 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좀 암시하는 기술적인 분석 지표라고 하는데요. 3년 만에 이제 발생했다고요? 네, 2022년 3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스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선이 되겠고,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 3대 지수 플러스 러셀까지 해서 4대 지수를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4대 지수 기준으로 보면 러셀 2000이 제일 먼저 이번에 데스크로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과 이번에 어제 S&P 500이 데스크로스를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건 이제 데스크로스 보여준 S&P 500 화면이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은요,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큰 주식들이 대부분이 좀 데스크로스를 발생한 상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소위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 주식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스크로스 하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2000년 이후만 보면은요, 11개 중에 3개만이 실제로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라든가 08년에 2008년에 리만 금융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주가 이제 급락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약세장을 아주 크게 엄청 더 빠지거나 그랬던 경우는 실제로 별로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가요? 실제로 10번 중에 6번, 정확히 63%의 경우에는 신호가 이제 발생했을 때요. 이미 시장은 바닥을 쳤거나 바닥에 거의 근접해 있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통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더 깊게 빠진 적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전체 10번 중에 6번 정도는 소위 그 발생하는 시점 전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미 지났거나 좀 지나고 나서 바닥을 보였던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주가 하락의 조정 기간은, 그러니까 추가적인 언저리에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간 마이너스, 그리고 상승 확률도 50%쯤 안 되는 경우. 그렇지만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정도 보면은 모두 상승 확률이 54에서 많게는 70%. 그리고 상승폭이 그렇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일 선의 어떤 선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상당히 후행적인 소위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꽤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이퍼 샌드러의 시장 분석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데스크로스는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 네. 일정수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51선과 200일선 상당히 긴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1981년 이후 최근에 한 40년만 좁혀보면 보시다시피 첫 한 주, 그리고 첫 한 달, 3개월, 6개월, 9개월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히려 좀 반등의 폭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최근에 20번만 보면은 오히려 1주 후, 그리고 3주 후, 한 달, 3개월, 6개월, 9개월 하더라도 좀 길죠. 최근에 한 20번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기록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승폭도 좀 더 컸다는 걸 최근 20번만 보면 알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데스크로스로 인해 좀 더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그런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통계도 보였다시피, 다만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스탠스는 좀 유지하시면서 다만 너무 겁먹기보다는 종목별로 보면 차별화된 경우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유 없이 떨어지지만 실제로 관세랑 상관이 별로 없는 소위 소프트웨어 쪽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제 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넷플릭스도 그런 것이 되겠고요. 팔란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관세랑 무슨 상관이에요? 수출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런 것 좀 갖고 계시면 여유를 갖고 추가적인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3년 만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겁먹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식 차트에서는 하락의 주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후행적인 지표라는 지금 분석이 많고요. 통계적으로 좀 단기 바닥이었을 때가 좀 잦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데드크로스 오늘 지수 살펴봤다면 그 다음으로는요, 좀 종목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지수뿐 아니라 종목들, 특히 비빅테크 종목 가운데 데드크로스 발생 또는 임박 종목들을 살펴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빅테크들 중심으로 많이 갖고 시장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런 것들 아닌 것 중에서도 좀 데스크로스 발생한 주식들, 그런 주식에서도 볼만한 주식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데스크로스 발생한 주식들을 한 5종목만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월트 디즈니가 되겠는데, 월트 디즈니 물론 이제 데스크로스에 이제 초임박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월트 디즈니 물론 이제 극장, 영화 이런 거 수출입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데스크로스 발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시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당히 매출도 비슷하고 이익도 비슷했지만, 장기적인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어두운 그림자를 좀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 1분기에도 카드 소비는 여전히 늘어났다, 4%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얘기겠지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은행 업종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델타항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전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 발표하고 있지만 항공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철회하거나 줄이거나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유나이티드 항공도 아주 특이한 오늘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요. 크게 매크로 차원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제 시장이 안정될 경우 아니면 리세션이 났을 경우에 주당이익의 차이가 한쪽에서는 주당 11달러 전망 아니면 주당 7달러 전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측에서도 그때 반응을 전망이 쉽지 않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항공주는 여전히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3월 달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관세 전쟁하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 관광도 자제하라 이런 얘기 마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3월 달에 미국으로 오는 외국 사람들의 지금 입국이 한 9%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업적으로 그런 쪽에 불리한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도 뭐 당연히 대표적인 지금 정책 관련주로 그리고 관세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데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 테슬라는 왜 말씀 안 해주시죠? 테슬라도 궁금한 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테슬라 예.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도 대표적인 관세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이 큰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금 잡기는 쉽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랑 상관없는 서비스 쪽 이런 쪽에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의 특징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의 주요 상승 종목입니다. 아주 목표를 크게 잡았는데요. 살펴보시죠. 네, 1조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매출과 뭐 인터넷 쪽에 영업이익을 모두 다 끌어올린다라는 목표입니다. 사실 넷플릭스 하면 관세에서 또 벗어나 있다라고 해서 요새 관심주로도 많이 있잖아요. 넷플릭스 한번 없으신 분들 좀 담을 기회로 삼아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보는 게 많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은 넷플릭스 보는데 여러 가지 그 부가 서비스로 보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뭐 월 구독하는 분들도 넷플릭스 볼 수 있고 수많은 통신사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V는 안 보더라도 TV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끊고 이런 것들은 안 보더라도 넷플릭스를 보신 분이나 유튜브 보신 분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넷플릭스는 관세 전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회사 측에서 아직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마침 17일 미국 시간으로 17일 장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는 18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 2030년까지의 거대 사업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매출을 2배하고 영업이익을 3배하고 네. 구독자도 지금 거의 30% 늘린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가 좀 나름 반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오늘 또 하나의 특징주는 역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가 은근슬쩍 다시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예. 팔란티어는 오늘 아시다시피 나토랑의 이제 계약이 또 하나 체결된 게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 쪽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도대체 서비스를 하는 쪽이 관세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출발점만 생각하시면 시장에 대한 판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요 관심 종목은 넷플릭스와 팔란티어였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다 끌어올려 어느 정도로 목표대로 갈 수 있을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애플 참 다행이다. 좀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키뱅크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이제 관세에 대한 애플의 시각이 계속 좀 바뀌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뭐 미국에 5천억 달러 투자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계속 고민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우려가 되는 예를 들어서 아이폰 제품 미국에서 3,000달러씩 사야 되고 미국에서 제작 5,000달러 되고 이런 좀 약간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경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불안불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마음을 바꿔갖고 야 이거 애플도 예외 없다 그러는 순간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한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키뱅크는 주식의 매수 투자 등급을 이번에 상향했다라고 이번 조치가 나온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관세가 좀 상대적으로 상호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한편 CT나 웨드부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D.A. 데이비스나 JP 모건들을 비롯해서 4월 이후에도 목표 주가를 내린 곳이 꽤 많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 주가에 대한 눈높이 좀 낮아져 있다. 다만 애플이라는 그 제품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하더라도 애플 제품을 아이폰 제품을 예를 들어서 1,500달러 사는 거를 3,000달러 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뭐 여러 악재도 불구하고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많네요. 여러분 애플 주주분들 좀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